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오늘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침 콜콜콜 시간에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약간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빠지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역시나 시장이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은요. 역시나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될지를 전략을 짜야 되겠죠. 요즘 같은 시장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대처만 해놓는다고 한다면은 수익까지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상담을 하셔서 고민을 해결하시면서 전략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와 함께 전화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상담 중간 또는 끄트머리 저희가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메인은 전화기 때문에요.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시기가 지금 상담받기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나 급등 나온 종목들 전부 다 대부분 보면 바닥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냅둬놔서 이거 답이 없겠다 싶은 종목들도 추가 매수만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익까지 챙겨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장이 앞으로 몇 개월 정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미리미리 대응하셔가지고 좀 추가 매수를 잘 해놓으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은 오늘 코스피가 5,800포인트를 조금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스피가 1.08%대 빠지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역시나 중소형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대형주가 1.17%에 빠져 내려가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도 소형주는 0.3%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형주와 중형주 쪽에 강한 움직임들이 눈에 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장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면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급이 돈다라는 것은 외국인 기관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돌아가게 되면서 중소형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은 아무래도 상패에 대한 기준 이게 이제 강화가 되는 것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7월이니까 약 한 3개월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300억 미만, 200억 미만 이렇게 되면은 상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패 기준에 더 접촉되지 않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라든지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요. 동전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전주들이 각각 테마를 만들어내면서 급등 나오고 있는 것이 요즘의 특징이다.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기산텔레콤 이런 기업들이 5G가 좋아서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기업들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칫 잘못하면 동전주에 빠질 뻔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죠.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가라고 하면요. 사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너무 좋아서 올라왔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테마성으로 해서 이렇게 상패 기준을 좀 면하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경우들이 요즘 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5G 관련주들이 스마트시티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중동의 재건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AI 관련주 역시나 또 급등 나오고 있고 제약 바이오 그런 쪽들도 급등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재 관련주들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각각 전부 다 전쟁 테마 이거를 기회 삼아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주가가 급등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우리가 지금 매수하시게 된다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 우리가 지금 잘못 잡게 되면은 단기 급등세에 잘못 잡으셔가지고 물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성으로 내가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깔끔하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점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됐던 간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급등 나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반기 이 주식시장이 지금 화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중소형주들 급등이 좀 많이 나와주는 이런 상반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매도를 잘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겁니다. 사실 들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골치지 내가 지금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새로 들어가는 종목은 약간 기대감으로 우리가 좀 갖고 있게 되거든요. 들고 있는 종목은 꼴배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냅둬 놓는 경우들이 많고 꼴배기 싫다 보니까 손절을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손절해버리고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종목들을 사버리는 케이스들도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서둘러서 하시는 것이 좀 더 좋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싸다고 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다 하면은 그 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누구나 돈 벌고 누구나 편하게 계좌 정리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기가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옥석을 가린다라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옥석을 가리는 게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옥석을 가리는 걸요. 비유를 하자면 고등어 고르는 거랑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고등어 싱싱한 거 고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왜 주부님들이라던가 장을 많이 보시는 분들 보면은 고등어 고르는 거 되게 쉽게 고르시잖아요. 근데 장을 안 본 저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고등어가 뭔지를 말로 배우려고 하면 좀 어렵고 가서 본다고 하더라도 뭐가 신선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 대단한 공부가 있는 거 필요한 것은 아니죠. 하다 보니까 생기는 안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을 사도 될까 아니면 팔아야 될까라는 것은 안목인데 그 안목이 저희가 조금 더 뛰어나다 보니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경험이 많다 보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잘 모르니 제가 상담하거나 제가 보면 어떨까 이걸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답이 없는 종목인데 얘가 봤을 땐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또 내가 봤을 땐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시장 대응을 잘 해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상반기는요.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전쟁 이슈는 길어봤자 한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달쯤 되니까 주가가 이제 거의 뭐 회복돼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길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가 우상향으로 약간 약하게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머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제 대형주가 달려나가기에는 약간 좀 어려워요.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는 앞으로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되어 있고 미국까지 맞불 작전인데다가 그게 만약에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뭐 통행료를 받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그리고 원유 시설이 많이 파괴가 된 이 상황에서는 결국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물가 지금 3월 CPI도 나왔는데 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는 금리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겹치게 된다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던 기업들이 야, 좀 미룰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왕성하게 이렇게 증가되어 있지만 나중에 좀 봤을 때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은 대형주들이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전략은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고 그중에선 저는 이제 보안 관련주라든지 제약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 여러분들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자동차 뭐 자율주행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거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전자 결제 관련주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든가 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섹터들이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섹터들 내가 갖고 있다면은 이 종목은 어디에 엮일 수 있을까? 특히나 6월달 전에는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그러니까 정치 테마로 이상급등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가, 해도 되는 자리인가, 한다면 얼마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담 참여 방법을 화면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참여 방법 잘 보셨죠? 제가 상담 참여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한 게 지금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상담 참여하기가 좋은 시기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이렇게 어필을 한 게 두 번째인데요. 그게 첫 번째가 작년 초였습니다. 작년 초쯤부터 해서 작년 중순까지 2차 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 상담받기 좋은 시기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2차 전지라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가려야 되니까 제발 상담 좀 받으시라라고 제가 전화를 많이 하시라라고 했던 게 작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2차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 상담받으신 분도 있고 상담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이 자꾸 이상한 종목 사셔가지고 물리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상담받으신 분들은 실제로 많은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올라왔을 때 탈출하고 나갔다, 수익까지 냈다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업종 가리는 게 아니라 내려와 있는 종목을 들고 있다면은 상담받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먼저 언지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에코프로 HN 네. 41,650원이요. 30%, 41,650원에 30%. 이거 최근에 올라왔을 때 사셨군요. 네, 네, 뭐 일단 이렇게 올라올 때 사시게 되면 수익이 안 나는 것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올라올 때 사면은 수익이 안 난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은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매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고통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통받을 때 사실 조금 덜 들어갔다면, 비중이 좀 덜 들어갔다면 해결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네, 우리가 그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일을 조그맣게 이렇게 일을 조금 이렇게 사고를 쳐놨다고 한다면은 좀 처리하기가 쉬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대형 사고를 쳐놔버리면 우리가 이제 조금은 처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맞아요. 30%라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지금 더 살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니까 넌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더 살까요? 하는데 지금 이미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면 일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조언을 드릴 거고요. 에코프로 HN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기업의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가 하면 실적은 사실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네. 410억 벌다가 110억 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점점 줄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적자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2차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 이런 거부터 해서 뭐 환경에너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아요. 2차전지 쪽도 지금은 에코프로 HN은 지금 보시다시피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는 뭐 클린룸 이런 거 만든다고 하지만은 에코프로란 이름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 엮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2차전지인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쪽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요.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HN이 에코프로라고 하는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클린룸 이쪽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온실가스 감축 뭐 이런 이야기들로 나오는 것을 기대해봐야 되는데 온실가스 감축 이쪽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에코프로 영향력을 벗어나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반등 나갈 때 얘도 나갈 수 있는데 그거 한 37,000원대 내지 4만 원 정도까지가 최고지 않을까. 최고 목표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손실을 좀 감안을 해서 37,000원대부터는 분할 매도하시는 것이 좀 나아 보입니다. 그러면 근데 왜 네. 37,000원 정도는 35,000원 올라오면 손절해도 될까요? 손절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손실을 각오하고 약간 비중을 줄여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왜 추가 매수하면 안 되냐면은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한 22,000원까지 밀리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어차피 할 거면 22,000원대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25,000원 무너지거나 22,000원까지 내려간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기업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빠졌을 때는 비중이 30%에서 좀 더 많아지겠지만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한번 해놓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반등 나가면은 지금 내가 잘못된 매수가 때문에 수익 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손실 좀 각오하고 나가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35,000원 정도 올라오려면 기간이 좀 많이 걸릴까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90한 3kg 된단 말이에요. 네. 85kg까지 빠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개월? 3개월 안에 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많이 먹는데. 그래요? 그러면 네. 한 6개월? 지금 보세요. 뭐 예측하기 힘들죠, 그죠? 예.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이게 상황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걸릴까요?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면서 올라오면 잘 팔아내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게 되면요, 전화를 받고 계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셔야 되지, 끊어버리시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연결됐다 하시면은 잠시 기다려주시면서 대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43만 5천 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자꾸 하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가 뭐냐면요. 딴 건 몰라도 그냥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냥 거의 역사상 제일 고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비싼지 싼지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흘러왔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그냥 주가가 이렇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역사를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역사를 봤는데 그냥 여기 제일 비싼 자리 언저리쯤 내가 그냥 사는 것 같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하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비중만 많아질 뿐이에요. 추가 매수가 가장 효율적인 것은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매수가를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수가 낮추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거 주가가 빠졌으니까 약간 낮추는 용도로 쓴다면 만약에 시청자님이 여기 20만 원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게 된다면 매수가가 27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지금 38만 원짜리 추가 매수 해봤자 41만 원 정도, 41, 2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매수가가 이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안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계속 위쪽에 고점에서 비중만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는 애초에 들어가서도 안 됐지만 들어갔으면 추가 매수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차트 모양에서는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손절하고 나갔어야 되는 자리인데 들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죠. 35만 원대에서 37만 원대부터 40만 원짜리에서 눌림목을 지금 형성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형성하고 나면은 반등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갈 때 그냥 탈출하고 나간다 생각하고 45만 원 내지 47만 원대 매도하시면 되고요. 이게 무너지게 된다면요. 그냥 하락세로 진행이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꺾었어요. 이렇게 딱 꺾여 있기 때문에 갈고리 형태로 꺾여 있는 형태다.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흐름상 27만 원 내지 3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살 거면 저기서 해야 되겠죠. 아, 나 근데 저기까지 빠질 것 같으면 안 들고 갈래요. 라고 하면 애초에 손절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매매가 많이 꼬여서 이런 상담이 되는 거지 원래 만약에 이거를 샀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사지 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고 43만 5천 원에 매수하셨다면은 저점 깰 때 한 41만 원 내지 1만 5천 원 이 정도 뺄 때 41만 5천 원 정도 뺄 때 그때 손절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들고 있다 보니까 일이 자꾸 꼬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릴 때 나는 밑에서 추가하면서 하기 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래요 라고 한다면은 37만 원 밀릴 때 손절했다가 밑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한번 노력해 보시는 거 고려해 보시는 걸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여기서 손실 내는 게 한 11%대 12%대 손실 나다 보니까 저 손실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재진입한다라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30만 원대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싸게만 산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에요. 자율주행엔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거의 대장격을 갖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싸게 산다면 돈 벌기 참 쉬운 종목인데 비싸게 산다면 어떤 종목으로든 간에 수익 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잘못한 게 없어요. 43만 5천 원에 매수한 게 잘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잘못한 게 없으니 내려갔을 때 더 사는 전략이 전 또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빠진다면 30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도록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낫고 반등 나갔을 때 본전 또는 45만 원대부터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다시 한번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온코니 테라푸틱스 네. 2만 원에 15%. 2만 원에 15%면요. 대응 전략이 아주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를 사셨단 말이에요. 제약 바이오 전 나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기업의 산업의 성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좀 힘든 시기예요. 전쟁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뜬구름 잡는 종목인 이런 제약 바이오의 수급이 좀 쏠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내려와서 있는데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제 올라와서 시세를 내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이 기업의 가치,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뭐 신약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차트 보고 그냥 변동을 이용해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차트상에서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면 되고 차트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어떤 뭐 목표가를 정해가지고 지난 전고점 라인 대가 25,000원대쯤 되니까 25,000원대쯤 가까워지면 매도하시면 되고 2만 원 그러니까 여기 2만 원 깨지면서 19,000원 무너지면은 19,500원 될 것 같네요. 19,500원 정도가 무너지면 손절하면 돼요. 깔끔한 매매입니다. 이제 여기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아니 뉴스를 보니까요 이게 좋다는데요 이렇다는데요 저렇다는데요 하면은 그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고 차트가 아니라 그 뉴스 따라가 버리게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면 돼요. 19,500원 손절하시면 되고 23,000원대부터는 그냥 수익을 실현시키는 쪽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된다. 23,000원이라 정한 이유는 없습니다. 수익이 그 정도면은 한 3%, 15%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자리거든요. 그 정도면 수익률로는 단타로 내는 수익률, 이 변동을 이용한 수익률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15%대부터는 수익을 실현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23,000원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3,000원대부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내시길 바라고 혹여나 빠져내려가기 시작한다면 19,000원대 손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을 내서 약간 매도하시고 나가신다 하더라도 3분의 1 정도 매도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건 내 욕심을 줄여서 수익을 지금 당장이라도 챙겨 나갈 것인지 조금 더 욕심을 내볼 것인지는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차트 보고 매매하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략을 다 드렸으니까 차트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30이고요. 30이고요. 예, 8,100원에 30%요. 8,100원에 30%.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죠? 2월 달에 샀는데요. 네. 추가 매수를 좀 해서 평단을 낮춰볼까 하는데. 지금 추가 매수 한다고 해서 평단이 얼마나 낮춰질 것 같으세요? 그래서 조금은 낮춰질 것 같고. 네, 그 조금 낮추려고 추가 매수 한다고 30% 비중이나 들어갔는데 더 비중을 늘리시겠다는 건요. 이게 제가 아까도 상담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모비스 상담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삼령이라는 종목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차트로 한번 보는 거예요. 예. 이 차트는요, 지금까지 가격의 변화거든요. 어떻게 가격이 변해 왔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냥 가격의 변화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예. 자, 거기에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 어디냐면요, 파란색 선이거든요. 예. 파란색 선이면은 싸게 사신 것 같나요? 비싸게 사신 것 같나요? 좀 비싸게 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역사적인 제일 고점에 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죠? 주식시장에서 주가라는 것은요, 2010년에도 이게 과하게 급등이 나왔었지만 빠졌죠. 그죠? 예. 2010년도에도 삼령이 이렇게 올라올 때 안 좋아서 올라왔을까요? 좋아서 올라왔을까요? 좋아서 올라왔을 거예요. 2010년에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요 상황에서 계속 좋다고 앞으로 더 간다고 했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안 간다고 그랬을까요? 더 간다고 했겠죠. 맞아요. 지금이랑 사실 뭐 분위기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주식시장을 늘 더 간다 그래요. 올라간 종목을 늘 365일 늘 더 간다 그러다가 내려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난 더 간다 한 적 없는데 이래요. 방송에서요. 그러니 지금 시청자님은요, 자칫 잘못하면 이 시세가 끝나버리는 그 순간 역사적인 제일 고점의 매수해서 들고 계시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더 사는 게 낫겠습니까? 더 안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까? 안 사야죠. 그렇죠. 안전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 제가 제일 고점인 것 같으면 추가 매수는 옳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가게 된다면 더 못 사더라도 가지고 있는 걸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얘기가 안 됐을 때를 생각해야죠. 예. 안 됐을 때 여기서 비중이 더 늘어나 버리면은요, 시청자님 역사적인 제일 고점에 들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거 너무 치욕스럽지 않나요? 그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왕이면 역사적인 제일 저점에 사야지 좀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삼령이라는 종목이 안 간다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왜 잘못될 수 있는 자리에서 비중을 자꾸 늘리려고 하시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삼령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올라간 종목이 더 간다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실적도 60억에서 250억 벌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 이미지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요즘 딱 좋아하는 테마들 다 들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서 매수를 좀 더 해준다면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여기서 모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매수가가 일단 시작부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필이면 제일 고점이 될 수 있는 자리에 매수하신다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너무 불리하게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애초에 시작을 했을 때 투자 기법 자체가 조금 애매하시네요. 매수가가 이상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사가지고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는 걸 저는 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위험하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더 사서 매수가를 낮춰보겠다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간에 비중을 줄여야 될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등 나가서 만약 본전이 지나가게 된다면 비중부터 3분의 1 내지 절반 줄여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정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정고점 맞고 떨어지면 이제 쌍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 이제 고점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9,500원쯤 되면은 쌍봉 만들어진다면 저기서 팔아야 될 것이고, 쌍봉 안 만들고 그냥 더 가게 된다면은 더 가는 대로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서 역사적인 제일 고점에서 수익을 냈다라는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역사적인 제일 저점을 투자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 점 잘 잡고 지금은 단기 관점에서 반등 나갔을 시에 8,500원대 일단 본전에서 8,500원 사이쯤에서 비중 줄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눌림목이 안타까운 게요. 눌림목 형성하고 여기 저점 7,000원이 이제 요즘 안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안 밀렸는데 밀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충격 먹고 다 같이 손절해버려가지고 주가가 더 빠지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면 5,500원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7,000원이 밀리게 된다면은, 저 7,000원이 아니라 6,800원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밀리게 된다면은 비중 줄이시거나 손절하셔야 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6,800원에 가깝게 매수해야지 손절도 조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8,100원에 들고 있으니까 손절을 많이 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그 매매가 지금 이상하게 꼬여 있어요. 근데 이걸 더 사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그냥 그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7,000원, 6,8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는 것 또는 비중 줄이시는 것은 약간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수가 높으셔서 손실은 좀 발생되겠지만 어쨌든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들랑 5,000원까지 밀린다면 그때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일단 6,800원 밀리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6,800원 밀리게 되면은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에이팩트고요. 다시 한 번만요. 에이팩트. 에이팩트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8,200원에 35%. 방금 상담 들으셨죠? 네네. 네, 추가 매수 안 물어보실 거죠? 아, 네. 네, 비중이 똑같은 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인지 한번 다시 한번 봐드릴까요? 이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른 시청자분들은 다 똑같은 상황이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데, 내 전화니까, 내 종목이니까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상담하고 똑같아질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주가가 흘러 모든 과정에, 모든 차트에, 모든 기록이 다 있는 게 차트예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파란 선이거든요. 싸게 산 것 같으세요? 비싸게 산 것 같으세요? 높아요. 높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근데 저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를 보고 그냥 샀는데 그게 어떤가 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요.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전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기업이 좋은 거랑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종목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왜 빠졌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그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누가 팔아서 빠진 거예요. 누가 근데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는지 안 모르시죠. 좋을까요? 그죠? 네. 누가 갑자기 돈 필요해서 팔았을 수도 있고요. 전세금 줘야 돼서 팔았을 수도 있고요. 내가 실수로 매도 눌러서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팔기만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빠집니다. 네. 자, 그러면 기업의 가치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갈까요? 라는 건요. 전망이 좋은 거랑 회사야 전망 좋겠죠. 회사야 전망 좋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사줄 사람이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망 좋은 거랑 사주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앞으로 사줄 사람이 있을까인 건데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매수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전쟁 때문에 조금 약간 쉬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고 시청자님이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주식하라고 권유하고 싶은 상황인가요? 야, 지금 같은 시기엔 주식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은 상황인가요?
아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상황이죠. 그죠? 네네. 제가 지금 지난주에 강연을 갔다 왔을 때 강연에서도 물어보니까 강연에 온 사람 전부 다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주식 하지 말라고 할 거래요. 그죠? 그럼 시장에 새로운 돈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거든요. 아직은 안 들어오겠. 그러면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매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을까 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매수 안 할 가능성이 일단 좀 높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에이펙트라는 기업이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살 가능성이 높고 약간 지금 애매모호하니 에이펙트를 시청자님이 인제 사셨겠지만 2,000원에 산 사람, 3,000원에 산 사람들은 더 갈 것 같다, 더 갈 것 같다 생각하다가도 요즘 전쟁 분위기 나니까는 뭐 하고 싶어질까요? 더 갈 것 같다 싶다가도 전쟁 나고 불안하고 요즘에 환율 오르고 금리 오를 것 같고 이러니까는 뭐 하는 게 나을까요? 더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조금 파는 게 나을까요? 파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해서 매도세가 나오니까 주가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전망이랑 상관없이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빠지게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냥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 전망 좋죠. 그거랑 시청자님이 돈 버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삼 몸에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네. 인삼 몸에 좋으니까 한 뿌리에 2억에 사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랑 2억에 사는 거랑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가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에이펙트가 전망이 좋은데 2,000원에 사놨으면 이야 잘 샀네요. 진짜 와 어떻게 샀습니까?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했겠죠. 네. 근데 이거를 9,000원까지 올라간 거를 8,200원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야 잘 샀네요. 전망 좋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전망이 좋을 거라는 말 때문에 시청자님이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주라는데요 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이게 반도체 관련주니까 앞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들고 있는 사람이 물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물렸지만 그래도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위에서 안 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바닥에 있어서 한 사람들은 뭐 할까? 파는 거죠. 어차피 시청자님이 안 파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자리에 사주면 안 돼요. 안 사줬으면은 저 싸게 산 사람들이 팔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냥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전망 좋은 기업 사는 게 아니라 전망이 좋은데 싼 걸 사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잘못됐다. 그러니까 상담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8,200원 샀는데 지금 여기서 더 산다는 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역사적인 최고점에 사가지고 잘못 사서 들고 있는데 이거를 남들이 사줄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닌데 지금 내가 더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추가 매수가 안 된다라는 거고 고점에서 이미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은 자리를 맞고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쓰리천장이라 그래요. 저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하면서 자꾸 두드려내겠죠. 그죠? 네. 그러다가 저점까지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이제 하락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더 사서 들고 가는 거 전망이랑 상관없이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팔아내기 시작하고 있고 이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차트를 공부 좀 했다 하면 이 차트를 보면서 안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사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차트 모양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서 살 사람은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없어요. 그럼 이제 뉴스를 보면서 에이펙트를 보면서 야 이거 앞으로 전망 좋을 겁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새로 들어올 사람도 별로 없는 상황이니 반등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종합적으로? 네. 네. 그래서 전망 같은 걸 자꾸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 시장의 원리를 이해라라고 제가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 이거는 지금 반등이 나가봤자 힘있게 나올 가능성은 조금 약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나오면은 그 조금 나오는 거에 내가 잘못 샀으니 잘못된 길을 들어섰으니 기회를 준다면 고민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매도예요? 그럼요. 전망 좋은 거랑 얘가 올라갈 거랑 별개라니까요. 네. 자꾸 전망이 씌어 있다 보니까 전망 좋은데 팔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매매하시게 되면 계속 바가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전망 좋다 해서 사면 다 비싸거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전망 좋은데 싼 걸 살 줄 알아야 되고 이거는 비싼 자리다. 그러니까 올라오게 되면 반등 나왔을 때 본전부터 해서는 정리하는 것이 맞겠고 본전이 안 올라오고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사실 지금 이미 손절하고 비중 줄여야 되는 자리는 지나갔는데요. 만약에 6,500원이 밀린다면 비중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든 뭐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이펙트가 8,000원이나 에이펙트가 2,000원이나 에이펙트는 에이펙트예요. 그냥. 돈 잘 버는 기업인 건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에이펙트면 8,000원 사실래요? 2,000원 사실래요? 2,000원에. 그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비중을 줄여야 밑에서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500원 밀릴 때 비중 줄이는 게 아프겠지만 정상이 되는 거고 35% 비중이 이미 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 비중을 줄이자. 3,000원대 추가하면서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4,000원 내지 3,000원까지 빠지면 그때 자리 잡아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볼만 하죠. 그러면 제가 그때 샀다고 하면 박수 쳐드릴 것 같아요. 잘 샀네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점 잡고 반등 나갈 때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걸 관점을 잡으시자. 이건 A팩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전망 나빠서가 아닙니다. 매수가가 이상해서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싸게 사면 돼요. 비싸게 사면 무조건 물리고 비싸게 사면은 손실 납니다. 근데 싸게 사면 수익이 나는 게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살 빼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안 먹고 많이 움직이면은 살이 빠지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연회에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도 제가 안산으로 가겠습니다. 안산에 있는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멘토님들 강의를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강연에 많이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음봉매매를 할 수 있는지 싸게 사는 게 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많이들 배워가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신생 ST 39,800원에 15% 갖고 있는데요. 네. 2차 전지 소부장 준 줄 알았는데 자꾸 빠져갖고 급락 사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빠졌어요.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 추가 매수가 어떨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2월 달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사자마자 빠진 거는 뭐 얘가 잘못했습니까? 트럼프가 잘못했습니까? 너무 많이 빠져갖고요. 얘가 잘못했습니까? 트럼프가 잘못했습니까? 아, 트럼프가 잘못했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갑자기 전쟁 났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아무 잘못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네. 빠지면 얘가 잘못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뭘 샀든 간에 빠졌을 거예요. 삼성전자 샀어도 빠졌을 거고 얘가 2차전지 소부장인데 빠졌다가 아니고 얘가 뭐였는데 빠졌다가 아니라 전쟁 났으니까 빠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날 좀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엄청 적어도 어떻게 해야 떨었어요. 되냐면 올라와 있는 종목을 사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올라와 있는 걸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2차 전지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 센 기업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신성 ST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2차 전지 봅시다. 2차 전지 및 IT 분야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미 여기 기업 설명에 2차 전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네. 배터리 모듈 케이스 한다고 하니까 2차 전지 관련주는 많네요. 그러면 봅시다. 2차 전지 중에 대장이 에코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10월 달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 있나요? 위쪽으로 막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약간 조금씩 흔들림은 있지만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밑에서 뭐 울고 있나요? 올라가고 너무 비싸서 뭐 못 샀어요. 올라가고 그때. 있죠. 그럼 얘가 세요? 신성 ST가 세요? 얘가 세죠. 근데 에코프로. 신성 ST는 10월 달부터 올라가고 있을 때 2차 전지 올라가고 있어. 얘는 올라가고 있었나요? 내려가고 있었나요? 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걸 샀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거 말고 내려가는 거 사면 되겠지라고 했지만은 시장 입장에서는 인기가 없는 종목이라서 얘는 계속 그냥 거기 있는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외당하고 있는 종목을 사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올라가니까 제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연예인 중에서 뭐 차은우 씨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옛날 연예인으로 가서 원빈은 아십니까? 원빈? 네, 알아요. 원빈 잘생겼죠, 그죠? 네. 원빈 잘생겼는데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네. 인기가 많아서 결혼을 한번 꿈꿔볼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잘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시청자님이 뭘 선택하시냐면, 야, 같은 남자니까 문현진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잘생긴 건 걔고, 문현진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같은 남자니까 제가 좀 인기가 덜하니까 제 팬이나 해가지고 쟤랑 결혼해볼까도 아니고 지금 시청률 어느 정도냐면 그냥 동네에 있는 어떤 아저씨를 고르신 거예요. 같은 남자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세가 이미 날 때 같이 가는 종목을 올라탔으면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2차전지를 얘로 고민해서 샀다 하면 얘는 이제 더 안 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약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가 올라갈 때 편승해서 따라 붙는 게 겁이 나면 다른 섹터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가 올라가고 있을 때 다른 네. 섹터, 안 가고 있는 섹터로 가가지고 뭐 화장품이면 화장품, 제약바이오면 제약바이오, 보안이면 보안, 다른 거를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시청자님은 지금 그냥 같은 섹터니까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신 건데 이거는 옳은 투자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옳아지려고 한다면 같이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발맞춰 가고 있는 종목을 샀었어야 돼요. 그럼 이거 다른 거 잘못 사신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는 시청자의 매매 스타일이 조금 잘못됐었다. 그럼 이거는 힘이 약한 종목이니까 2차전지가 반등 나간다고 해도 세게 올라갈까요? 약하게 올라갈까요? 좀 약하게. 그러면 추가 매수할 메리트가 높아요? 낮아요? 추가할까 하고 단가 다시 낮추려고 질문할게요. 했었거든요.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지금. 약하면 추가 매수할 가능성 메리트가 높아요? 낮아요? 조금 그래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아니요. 지금 약한데 추가 매수를 하실 거예요? 강한 건 다른 건 냅두고? 그래서 전문가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리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교육을.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데 시청자님이 지금 이 인정을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있죠.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데 저는 네, 시청자님이 알겠습니다. 깨닫고 뭔지 다음번에 알겠어요.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뭔지 약한데 알았어요. 추가 매수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네. 인정이 딱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약하게 올라오면 약하게 올라오는 대로 반등 나갔을 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내려갔다고 추가하면서 할 메리트는 점수로 따졌을 때는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 추가하면서 할 돈으로 아까 말한 다른 섹터로 가든지 아니면 센 종목을 사러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효율을 따졌을 때.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홀딩 네. 하시면 되겠고 반등 네. 나가면 2차전지 아직 끝난 시세는 아니기 때문에 반등 나가면 그때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번에 좀 더 나은 매매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보성 파워텍이요. 보성 파워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5%에 10,000원이요. 10,000원에 25%요? 예. 깔끔하게 사셨습니다. 이거는 뭐 잘 샀다가 아니라 대응이 네. 매우 깔끔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일단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차트상의 저점이기 때문에 차트상에 네.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차트 매매하시면 네. 돼요. 이 기업이 원전 관련주인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에너지 네. 전쟁 어쩌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차트에 따라서 내 행동은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9,000원 밀림 손절 하시면 되고요. 11,000원대에서 12,000원 사이쯤 올라오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예. 상담이 그리고 너무 깔끔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차트 같은 거 볼지도 모르고 차트를 모르시면은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봐드렸으니까 시킨 대로 네, 하시면 돼요. 네. 9,000원 밀리면 네. 손절하시면 되고 반등 나가면은 11,000원, 12,000원쯤에서 정리하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필옵틱스인데요. 필옵틱스를 41,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가져가도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조금 감을 잡으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 뭐냐? 지금 오늘 상담했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쭈루루루루루루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HN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현대모비스 매수하셨던 가격이 여기였습니다. 차트 모양 잘 보세요. 우상향하고 빠질 때 매수해서 물린 분이었죠. 그죠? 그 다음 종목이 온코닉 테라퓨티스였습니다. 올라오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하신 분이었죠. 삼령입니다. 올라오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하신 분이었죠. 마찬가지로 에이펙트입니다. 올라오다가 빠지고 있을 때 매수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용와코르 올라가다가 빠지고 있을 때, 그리고 신성 ST, 지금 요 신성 ST는 아까 올라오다가 빠진 건 아니었지만 여기 올라왔을 때 매수했다가 빠질 때,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르지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보성파워텍 올라오고 빠지고 있을 때 샀습니다. 상담 다 똑같죠,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맨날 상담받고 이렇게 하면 맨날 물리고 이렇게 하면 맨날 고통받고 이렇게 하면 맨날 손실나는 게 방송에서 이렇게 증거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차트는 내가 물리는 차트구나라고 생각하고 안 사면 되는데 이걸 자꾸 사시니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사가지고 똑같이 전화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여러분들이 쟤는 했던 말 또 안 해 하는 거거든요.
상황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려와 있는 종목. 이런 차트 모양은요. 제가 11년 동안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11년 동안 물려가지고 11년 동안 고통받고 있고 11년 동안 손실받는 사람들이 맨날 전화가 옵니다. 이런 종목들이 별로 좋은 차트 모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 모양들 필옵틱스도 다시 가보면 똑같죠. 올라올 때 사셔가지고 41,500원대 사갖고 물리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한 공간이에요. 근데 내려왔을 때 제가 방법은 똑같다고 했죠. 눌림목 형성되고 있다. 얘도 그렇죠. 눌림목 형성되고 있죠. 눌림목 형성되고 있을 때 보성 파워텍과 똑같습니다. 밑으로 밀린다면은 36,000 손절하면 되고요. 반등 나가면은 저 정고점을 잡고 하는데 정고점까지 올라가기 힘드니 절반쯤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47,000원대부터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면 돼요. 대신에 이렇게 아까 이제 보성 파워텍은 그래도 어르신이 굉장히 매수를 잘하신 거는 뭐냐면 여기에 손절해야 되잖아요. 9,200원대 손절해야 되는데 차트를 모르고 차트를 안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10,000원에 가깝게 사셨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어떠냐면 필옵틱스는 눌림목이 지금 아래쪽에 형성됐으니까 여기 38,000원대 손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38,000원 손절해야 되는 지금 매수가가 41,500원이다 보니까 손실이 조금 크게 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정쩡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리를 그냥 차트 보고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필옵틱스 38,000원 손절하시면 되고 반등 시 45,000원대부터 분할 매도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이 뭔지, 이 기업이 어떤 종목인지, 어떤 섹터인지, 돈을 버는지, 돈을 안 버는지, 무슨 기업인지,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돈도 못 보고 있는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차트 보고 잘 대응하시고 매매하시라. 이런 자리 들어가시지 말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상담한 내용들이요. 종목이 한 7, 8개를 봤잖아요. 7, 8개가 다 똑같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자리에서 매수하시게 되죠. 그거 싼 거 아니거든요. 싸다라는 것은 정말로 누가 봐도 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게 되면은 싼 게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알려드릴 거고 차트를 못 보시잖아요. 차트를 못 보는 게 아니라 볼 줄을 모르는 겁니다. 차트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차트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 제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7살짜리 이상, 8세 이상 아이 데리고 오신다면요. 그 8세 이상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차트를 공부시켜드리겠습니다. 오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번에 강연을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도대체 뭐가 싼 건지 같이 한번 보면서 이렇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일요일도 역시나 제가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고요. 안산 북스터디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을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장세가 험난합니다. 이 험난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멘토님들이 각각 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